있구나.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야당 의원들입니다. 어제 저희는 인천에 가서 오하마나호를 봤고요. 인천 VTS 현장에 가서 교신 현장을 좀 확인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 우원식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보도자료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서 전후좌우를 다 살펴보고 장비도 살펴보고 그리고서 내린 결론은 퇴선 명령할 시간도 장비도 충분했습니다. 의지만 있었으면 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국회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국정조사의 일환으로 어제 오후 청해진 해운 소속의 오하마나호와 인천해양항만청 VTS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세월호와 구조가 유사해서 세월호와 쌍둥이 배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오하마나호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조타실의 조타기 바로 뒤에 비상벨과 퇴선을 명령하는 방송 마이크가 항상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조타실에 4, 5명의 선원이 있었으므로 선체가 기울기 시작한 오전 8시 40분에 비상벨과 비상사이렌을 울리고 퇴선 방송을 하였다면 큰 인명피해가 없었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배에서 나가던 9시 46분까지도 이 벨만 울려줬다면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정전으로 방송을 할 수 없었다는 진술도 완전 침수되기 전에는 전기가 끊이지 않고 비상발전기가 자동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습니다. 아니, 거짓말입니다. 특히 9시 30분경 도착한 해경이 선체가 50도 이상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4, 5m 정도 몇 걸음만 가면 조타실로 들어가 퇴선 명령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다면 모두 살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경은 조타실 안까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내려오는 사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타실에 있는 통신 설비는 항상 자동으로 VHF 16 채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들면 채널 16으로 VTS로 16으로 진도 VTS로 자동 연결되는데 왜 수동으로 버튼을 눌러서 채널 11을 통해 제주 VTS로 신고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진술과 굉장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냥 들면 16번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진도 VTS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걸 왜 제주하고 연결했는지 해명돼야 될, 진실이 밝혀져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 3층과 4층의 객실을 조사한 결과 비상시에 승객이 탈출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인하였고 계단을 올라 갑판으로 올라오지 않더라도 선실에서 복도를 지나 문만 열면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선도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해경이 거기에 그 근처에 가서 소리만 크게 쳤어도 빨리 나오라고 소리만 크게 쳤어도 안까지 다 들릴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이고 공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오하마나호가 인천 제주 항로를 운행하면서 사고 해역에 이르러 변침할 때에는 135도에서 140도로 1차 5도 변침하고 다시 145도로 2차 5도 변침하여 왔음을 항해일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대형 선박은 급변침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세월호가 기울어진 원인은 급속 변침이 아닌 다른 의혹이라는 의혹을 합리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설령이 25년 된 오하마나호의 컨테이너 고박 장치는 매우 불량한 상태였고 자동차 시범 고박조차 화물 고박 지침서를 지키지 않고 앞에 둘, 뒤에 둘 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을 앞뒤 하나씩만 고박하였습니다. 또한 배가 기울면 앞뒤
앞뒤 고박한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고박하는 직원들 말에 의하면 보통 때 오하마나호에도 차들을 실을 때 고박하지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뼘 정도 간격으로 차를 실기 때문에 고박하지 않고 나무 목침으로 바퀴만 보조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장치만 하고 고박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까지 받았습니다. 설령 20년 된 세월호도 고박이 부실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설령이 25년인 오하마나호는 전체적으로 매우 낡아 있었습니다. 20년인 세월호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타 장치 등 기계적 결함도 우려됩니다. 이런 점에서 운항 설령을 30년까지 연장해 준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재고돼야 합니다. 특히 이 매우 낡아 있었다는 사진은 좀 부적절한 사진이 여기 붙어 있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짝이 완전히 낡아서 쇠가 부식되어 있었고 짐을 실는 화물칸은 불이 난 자국이 있는지 시커매서 천장조차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귀신 나올 집 같았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싣고 여객선으로 지난 4월까지 세월호 사고 전까지 이 배가 운항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러고 사고 나지 않은 것은 정말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정도 그런 거 아니었나. 사고 안 난 게 너무너무나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낡은 배,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페인트 칠조차 하지 않은 배를 검사에 합격시킬 수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린 문짝 상태입니다. 문짝 상태. 이런 상태로 검사를 받고 4월까지 운항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화물칸에 화물 싣는데 이게 검사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칠을 해야 되는데 칠한 지 몇 년 된 배이겠습니까? 최근 10년 동안은 칠 한 번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사진들이에요. 이렇게 낡은 사진이 오하마나호였고, 그리고 세월호도 이것과 같을 것으로, 비슷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운항 설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해 준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죄악입니다. 반드시 누가 그렇게 했는지 규명해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령을 30년으로 정한 것은 재고돼야 됩니다. 일곱 번째, 인천 VTS에서 VTS 운영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통달거리 내 선박과는 언제든지 교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고 지점을 전후해서 진도 VTS의 관제가 적정하게 관제하였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치된 구명정은 비상시 연결고리를 쉽게 풀 수 있어야 하나 녹이스럽고 페인트가 더 씌워져 있어서 사용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제2차 현장 조사는 6월 2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도 VTS 목포해경 3함대 사령부 영암 CC 조선과 대전에 위치한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를 현장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기관 보고와 청문회에서는 현장 조사에서 나타난 의문점과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나서 공히 느끼는 것은 기관 조사, 기관 보고를 하기 전에 이러한 현장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어제 저희들이 오하마나호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이 배가 어떤 상태였는지 서류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것들을 저희 눈으로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진실에 접근하는데 어제의 현장 조사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고 조사였습니다. 이렇듯이 이 사건의 진실의 문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현장은 기관 조사, 기관 보고를 하기 전에 충분히 봐야 되겠다. 이것을 보지 않고 기관 조사 받는 것은 정말 부실로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으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기관 조사를 앞당겨서 부실 조사로 이끌려고 하는 생각은 더 이상 버리고 더 이상 하지 말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과
앞으로 현장 조사 일정을 함께 하기를 간곡하게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만들 때 약간 빠진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배포드릴 때는 좀 다른 추가된 내용을 할 건데요. 아까 그 비치된 구명정 얘기를 저희 우원식 의원님이 발표문에서 하셨는데 이게 녹이 슬어서 페인트가 더 씌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구명정은 부력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펴지게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부력을 감지하는 장치가 다 잘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얀 통일 뿐이죠. 만약 비상 상황이 되면은 이 묶여있는 밧줄을 칼로 잘라야만 쓸 수 있다고 우리 어제 같이 가신 예비조사원이신 선장님께서 이거는 장치가 쓸 수 없는 장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는 추가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본회의에 있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